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23페이지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래서 현대 재무관리는 기업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공익 추구로 바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 기업의 이익 추구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또 그거보다는 사회공익 추구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기업의 이익 추구도 해야 되고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해야 되고 이윤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세 가지 목적이 기업의 이익 추구, 이익 극대화, 기업 가치의 극대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익 추구만 바뀌는 거면 안 되는 거죠. 이익 추구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정 시점에 자산과 자본을 비교하여 나타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예산과정 순서죠.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예산 결산, 감사예요. 그럼 우리가 외웠을 때는 예산 확정이라는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예산 확정이 어디 들어가면 되죠? 어디 사이에? 그렇죠.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확정, 예산 집행, 예산 결산, 감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이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다 틀렸습니다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다 틀렸습니다가 답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네,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60번 문제죠? 좋습니다. 자, 26페이지 60번입니다. 자, 간호수가 책정이 중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책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병원 수익에 간호가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고요. 간호를 전문 서비스로 이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자, 간호 진단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게 수가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간호행위가 수가로 산정되어야 되는 이유 기본서에 있었었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병원 중심의 간호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간호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수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비용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좋죠. 개발,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의료 대체 서비스로 간호 행위가 총 의료 절감의 조절 인자로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기출을 가지게 되고 간호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고 우리 간호부서가 병원 지출 소모 부서보다는 수익 창출 부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에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1번입니다. 간호 수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원기준 상대 가치는 투입되는 자원의 상대 가치에 의해서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가는 간호 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관리에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관리의 개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개념, 손익계산서의 개념, 예산에 대한 개념, 또 원가, 수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호 수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행위별 수가는 행위 하나하나의 수가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항목별로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개별 환자에게 실제 투입된 자원의 양에 기초해서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 이거는 포괄수가제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원가 산정하는 방법이죠. 네, 옳지 않는 것. 자, 행위별 수가, 행위당 수가는 작업별 원가 산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작업별 원가 산정 방법이 환자 분류 체계에 의한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행위당 수가는 행위 하나당 수가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작업 하나에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별 원가 산정이고요. 자,
간호원가 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표준원가, 과정원가, 작업별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번 문항도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표준원가가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표준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료가 일당수까지잖아요. 그래서 일당 산정 방법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되는 간호행위의 강도, 소요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평균 환자를 간호하는 데 사용되는 원가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표준 원가입니다. 단점은 중증도, 환자 요구도, 재원일수 전혀 고려하지 않죠. 하루당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원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 분류 체계, 그럼 환자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환자를 네 등급으로 나누죠. 경증에서 위독 환자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정하는 방법. 또 하나 DRG 분류 체계,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수가제가 과정이죠. 진단명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원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장점은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된 환자 그룹마다 비용이나 생산 차이 등을 반영을 했겠죠. 이게 환자 분류 체계죠. 그렇지만 환자 개개인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점이었죠. 작업별은 작업 하나하나당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별 원가 산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행위별 원가 산정은 개개인의 상태를 반영을 하지만 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그러니까 역부족이라는 게 문제점이 있죠.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가 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환자 분류 체계는 그래서 보다 환자 분류 체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 원가에 속한다 연결되실 거고요. 포괄수가 산정 방법은 과정 원가 산정 방법이죠. 그래서 일당 산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수가는 질병으로 기준으로 하는 작업별, 그러니까 작업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과정 원가가 포괄수가제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63번입니다.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인 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9년도 2월 서울시 문제였었죠. 자,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